이슈 투데이.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촌 경제가 내년에는 아주 가혹한 불경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적색 경고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요일자에 보도한 경제 분석가 66명을 대상한 설문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즉 내년 중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63%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7월에 같은 조사에서는 49%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10월 조사에서는 63%로 급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경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한 비단 이러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 분석가 66명 상대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곳곳에서 거의 연일 매일 불경기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미 전해드린 대로 이제 JP 모건 체이스 은행 하면은 미국의 최대 투자 은행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내년 앞으로 지금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후, 그러니까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이제 그런 경고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특히 실업률이 상승하는 일자리 지금 증가해서 일자리 감소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내년 초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내년 중반기, 즉 2분기에 돌아설 것으로 우울하게 내다본 바가 있고요. 네. 또 이 미국 내 경제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인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연례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이에 맞춰서 나온 그런 IMF의 보고서도 지금 같은 급속한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은 지구촌의 적어도 3분의 1, 주요 경제들은 아마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이지만 물가 급등을 감안하면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미국을 포함해 3분의 1은 극심한 불경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미국 내 경제 분석가들은 물론이고 경제 분석 기관들, 또 국제 금융기구, 세계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내년에는 상당한 불경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분야들에서 냉각 또는 요동칠 조짐들이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제자리 걸음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자리 걸음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계속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요. 네. 결국은 돈은 썼는데 쓴 만큼 돈은 더 썼지만 물건은 덜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쓴 것이지, 그것도 이제 제자리 걸음했다는 것은 돈은 쓰고도 물건, 상품이나 서비스는 덜 받은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언제 또 아예 지갑을 닫아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의 냉각은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한때 10월 3일인가요? 10월 8일에는 6.66%로 30년 고정 이자율이 좀 약간 낮아졌었거든요. 예. 6.70에서. 이게 다시 또 지난주에는 6.92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올 초만 해도 3%대였으니까 2배 이상으로 급등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겠으며, 심지어는 재용자도 거의 얼어붙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이렇게 급속 냉각됨으로써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도 지난번에 20대 도시 중에서 12개 도시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고 이제 이미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것은 6월 1일에 석 달 만에 10% 안팎까지
아주 급락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도 10.3%가 떨어졌고요. 애리조나 피닉스도 9.9%. 아마 로스앤젤레스도 한 3% 이상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집값 하락이 이미 시작됐고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것도 사실은 연준의 어떤 타켓 시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 등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나 또 렌트비, 유틸리티 이것을 좀 냉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연준의 연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동안 또 한 주택 가지가 가격이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이제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은 타켓은 고용시장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주택 가격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예. 많이 오르면은 또 떨어지는 그 변환점이 또 생기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당연히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저명한 그런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목표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 좀 거품이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품이 터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면 안 되고 서서히 좀 바람이 좀 빠지듯이 내려가면 괜찮은데 네. 또 갑자기 급락하면은 그것도 이제 역효과를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더라도 좀 속도는 좀 너무 가파르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 보면은 당연히 거품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겨우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 양면이 다 있죠. 양면이 다 있지만은 지금 연준의 물가 잡기 전쟁에서는 결국은 이게 주거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물가 상승 급등률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부터 냉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가는 그 부작용 역풍은 아주 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대체적인 그 경제 분석가들의 지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말로는 좀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번 이제 이 폭주하는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서는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멈추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운데 네네. 다시 그 인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네. 지금 사실 예전에도 비해보면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워낙 제로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지금 3% 내지 3.25%인데 이게 앞으로 연말 두 차례 더 금리를 0.75 또는 0.75 두 번 아니면 0.75, 0.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평균 4.4%밖에는 안 됩니다. 맞밖에라는 소리가 좀 체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여력은 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만큼 물가 잡는 게 더 우선시해야 되지. 다른 그 약간 냉각이나 저성장, 제로성장, 불경기 후퇴 이것 때문에 금리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게 연준이 그런 이제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불경기를 63% 가능성을 높게 이제 올려잡은 경제 분석가들도 고금리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내년에 1분기에 불경기가 온다면 마이너스 0.2%, 또 2분기에 마이너스 0.1%, 두 분기 연속 이제 불경기 요건인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를 더 이제 지금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 감소로 돌아서는데요. 2, 3분기에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주장할 가능성도
여지도 남아있는 것이 비입니다. 그만큼 네네. 대불경 때만큼은 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